압축에 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예. 그럼 압축이란 말은 뭐냐? 이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예. 메모를 좀 할게요. 옆에 또 하나. 압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압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용량이 큰 파일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로 줄이는 기능, 이걸 압축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왜 압축을 하게 됐냐 하는 거죠. 통신. 통신을 이용해서 원격지라는 건 내가 아닌 다른 곳이죠. 그렇죠? 원격지로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용량이 큰 자료를 송신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통신 비용도 높아진다 이거죠. 지금 우리 인터넷은 어떻게 하냐면요, 양이 많던 적던 1시간을 쓰던 2시간을 쓰던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해도 요금이 정액제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 한 통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게 되니까, 인터넷을 하던 아니면 뭐 다른 통신을 하던 전화선을 이용해서 가니까 3분 전화 한 통화가 3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기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50원. 과거에. 그럼 30분이면 500원. 500원 맞죠? 그렇죠? 3분의 50원이니까 30분에 500원이고 1시간이면 1000원. 그러면 1일이면 24,000원이죠. 하루가 24,000원이에요. 그리고 돈은 그렇다 치더라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과거의 통신은 56,000 bps라 그래요. bps. 지금 현재의 통신은 어떻게 되나?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 메가bps니까 현재 통신은 100 메가bps예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이죠. 억. 이거는 이제 1억이죠. 1억 bps야. 과거는 56,000인데 지금은 1억이란 말이야. 속도가 1초에 전기적 신호를 56,000개를 보내느냐 1억 개를 보내느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KT가 기가랜이라는 걸 이번에 개통해놨잖아요. 기가는 뭐냐면 100메가가 아니라 1000메가. 10배니까 10억이죠. 현재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이 가장 빠른 게 100메가예요. 100메가. 그 다음에 LG U+가 80메가.
무선 인터넷이 80메가 속도를 냈다. 그러니까는 팔로우 미 팔로우 했었잖아요. 광고에 팔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었다고. 그게 80메가라는 속도예요. 왜냐면 보통 인터넷이 56메가 이렇게 나와. 56 정도 나오는데 자기네 건 80이다 이거야. 그런데 KT가 1000을 올린 거예요. 1000.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크면 오래 걸리지 당연히. 1시간 갈 거를 30분에 줄이자 이거야.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통신 비용도 줄어들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압축이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예. 지금은 당연히 압축을 해서 보내고 받는 게 생활화가 돼 있는데 압축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압축을 해도 효과가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 사진, 그 다음에 mp3 노래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은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차각차각 찍으면 그 사진이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카메라에,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mp3 노래도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압축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량을 줄이는 것만 압축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압축이에요. 내가 보낼 게 10개야. 10개를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10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려. 보따리 싸듯이. 10개를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보자기에다 싸서 가져가면 쉽잖아요.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압축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얘가 용량이 100이야 100. 그런데 내가 보내려고 보니까 어디다 보관하려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용량이 50밖에 안 돼. 그럼 100을 못 담으니까 50 나눠서 담자 이거야. 나눠서. 그러니까 냉장고가 크다? 반을 잘라서 갖고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못하죠. 짐을 보내야 되는데 짐이 너무 커. 반을 뚝 잘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죠. 나눠 담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컴퓨터는 하나의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 그러면 얘를 2개나 3개나 4개나 10개나 100개로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나눠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분할 압축이라 그래. 분할 압축. 그렇게 해주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압축입니다. 그럼 한번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들어갈 겁니다. rtool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주소창에다가 보통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요. 이렇게 우리말로 rtools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rtools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때는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r집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소를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주소를 알려드렸으니까 주소를 쓰시면 돼요. 그때는 검색창에다 쓰는 게 아니라 주소창에다 쓰시는 거예요. 주소창에다가. 근데 보세요. rtools.co.kr을 쓰고 돋보기 그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럼 검색해요. 똑같아요. 엔터 치면 돼. 엔터라는 말은 컴퓨터한테 야 이대로 해. 이대로 네가 실행을 해. 라는 명령이에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rtools 사이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상태로 놓고 잠깐 대기할게요. 자, 인터넷을 실행을 해서 제가 rtools라는 사이트로 들어왔는데 지금 rtools 사이트에 들어왔더니 요렇게
뭐 RC 앨범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여기는 알집 이것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필요한 거잖아요. 이 알집만 클릭하시면 돼요. 알집만 클릭하시면 돼. 그럼 화면 밑에 뭐라고 떠요? sdn.rtools.co.kr에 알집 952.exe.를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나요? 화면 밑에? 그러면 실행하면 되죠. 실행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여기 보면 알집, RC, 알약 해갖고 저기 R드라이브까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계란 모양이잖아요. 계란. 그래서 알 모양이라고, 알 모양으로 만든 툴, 도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툴즈라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 자, 좀 저처럼 좀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이렇게 계약 동의를 하겠느냐 묻죠. 화면 뜹니까? 그럼 동의 누르시고요. 동의 누르시고요. 이때 잘 보셔야 돼.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설치 시작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엉망돼요, 컴퓨터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윙 브라우저 추가 설치할 거니. 저는 이렇게 말이 떴어요.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스윙 브라우저 추가 설치 안 할 거니까 빼면 되고요. 이제 빼야지. 이런 거는 추가하면 안 되지. 내가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설치 시작. 혹시 이런 창은 떴어요? 설치 시작만 뜨고요. 예, 이런 것도 썼습니까? 이런 거? 밑에 거는 안 떴어요. 그래요? 잠깐. 지금 알집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알집이 일단은 중요하지만 알집 외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알집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뭐를 추가 설치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안 하겠다고 해제했어요. 근데 지금도 주문 홈페이지로 열리게 하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터넷 실행하면 네이버가 나오죠. 근데 줌이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네이버 같이. 그게 열리게 하겠니? 근데 원치 않거든? 그러면 해제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광고창을 열어주게 하겠네요. 오, 싫어. 빼줘야지. 이런 거 빼줘야지. 그렇죠.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빠른 설치가 있고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는데 빠른 설치 누르면 그냥 후딱 넘어가요.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 눌러보세요.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자, 밑에 있는 거 다 해제했어요. 다 해제하고 예, 사용자 지정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알집을 실행할 거니에요.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실행할 거니에요. 뭐 하든 말든 상관없겠고 시작 메뉴에 폴더 만들 거니에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 거니에요. 묻죠? 네. 그럼 바탕화면 아이콘을 만들지 마세요. 예, 여기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들기는 빼세요. 선택되어 있는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설치 눌러보세요. 지금 화면에는 알송도 동반돼서 설치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설치는 알집은 설치가 끝났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화면이 저랑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를 같이 설치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된다고. 예, 그럼 아니요 하시든지 그냥 닫기만 누르시면 돼요. 예. 자, 설치가 다 되고 나니까 알집이라는 화면이 떴는데 그냥 닫을게요. 이거는 그냥 닫을게요. 인터넷도 닫을 거예요. 설치됐으니까 예, 닫을 겁니다. 예.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설치 그 개발 회사들 있죠. 개발자들이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동반 설치를 유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설치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유도하는 것은 설치하지 말자. 예. 얘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무지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설치하니까 다음 눌러 설치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설치했는지 얼떨결에 같이 설치가 됐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고 설치했으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설치한 거잖아. 근데 그 중에는 악성 코드도 있어요. 그냥 광고만 보이는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깔려 들어오면 광고가 인터넷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200~300개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느냐? 내가 오케이 했거든. 설치하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백신이 건들질 않아요. 왜? 이 컴퓨터 주인장이 오케이 했잖아요. 허락받고 설치된 거기 때문에 백신이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본인들이. 초보자들은 제거를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잘 보시고 설치하셔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압축을 풀고 하는 건 이제 압축 해제한다 그러죠. 압축을 해제하고 압축을 새로 하고 것을 실습하겠습니다. 자, 훈장 홈페이지 가세요. 훈장 홈페이지 가서 선생님. 예. 잠시만요. 자, 그럼 저도 인터넷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자, 멀티미디어 자료실 가시면은 어디 있는가 볼게요. 31번 한번 눌러보시죠. 31번 동요모음이라고 있어요. 동요모음. 예, 클릭하시고 여기 다운로드 1번에 동요모음.zip이라고 있나요? 예, 걔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장하세요. 저장. 화면 밑에 저장이라고 뜨죠? 열기, 저장, 취소 나오죠?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멀티미디어 자료실 다시 누르시면은 31번이 동요모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은 13번 사진 샘플이라고 있죠. 그렇죠? 클릭하시고 또 이번 클릭 사진 모음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클릭하시고 또 저장하세요. 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멀티미디어 자료실 또 가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5번 한번 보실래요? 5번에 뭐죠? 스마트폰용 배경 그림이죠.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1번에 wallpaper.zip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고 또 저장하세요. wallpaper.zip을 클릭해서 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쫙 되거든요. 저장되는 모습이 보이니까는 잠시 있다 확인할게요. 요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제가 다운로드 명령을 걸었잖아요. 3가지. 동요모음, 사진모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용 배경 그림 해갖고 3가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운로드 보기를 누른 거예요. 그럼 이제 목록은 지우면 되겠지.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된지 모르잖아요. 메모를 하나 볼게요. 아까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뭘 받았냐면 동요모음하고 예, 사진 샘플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 배경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자료들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 보관되는지 모르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뭐를, 요 서브란 아이콘이 있었죠? 요 서브란 아이콘은 우리 센터 아이콘이에요, 그냥. 예. 얘를 누르셔도 되고 컴퓨터를 누르셔도 돼요. 자, 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화면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네. 여기 즐겨찾기 밑에 다운로드, 바탕화면 이런 거 보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했죠. 그렇죠?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서 어떻게 갔어요? 저 위에 상단의 즐겨찾기에서 뭐를 갔죠? 다운로드를 눌렀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즐겨찾기라는 항목에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예. 그리고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부방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메모한 자료들이 있죠? 이 자료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요건 필요하다. 난 지금 당장에 메모를 좀 하고 싶어. 라는 거는 메모하시고 제가 집에 가면 이거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저녁 때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다운로드한 자료들은 어디에 있다?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항목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동요 모음도 보이고 사진도 보이고 월페이퍼도 보이네요. 여러분 화면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까? 저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다양해요. 여러분 보시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크게 볼 건지 아니면 더 크게 볼 건지, 이렇게 더 크게 볼 건지, 아니면 아이콘을 작게 볼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몰라도 좀 자세하게 볼 건지, 여러분 보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좀 큼지막하게 보이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동요모음 보여요? 동요모음. 네. 월페이퍼 보여요? 네. 자, 이 안에 여기 지금 그림이 집처럼 보이죠? 집으로 써 있잖아요. 알 모양으로 계란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얘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한번 풀어 볼게요. 푸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메뉴가 펼쳐지죠?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 바로가기 메뉴. 자, 그 중에 압축풀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요? 혹시? 그러면 그때 제일 긴 거 줄 쳐져 있고 바로 위에 거 보면 월페이퍼에 압축풀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월페이퍼가 요 파일 이름이에요. 이거 얘 이름이 월페이퍼인데 그 월페이퍼에 압축풀기라고 하는 게 나올 거라고. 이거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확인해드릴게요. 이제 압축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압축을 다 풀어놓고 이제 닫기를 누르면 여기 월페이퍼라는 폴더가 여기 있네. 그렇죠. 얘를 압축을 풀었더니 월페이퍼 똑같은 이름으로 압축을 하나 폴더를 만들면서 이 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짠 하니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얘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하면 안 되나요? 더블 클릭한 거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열기 누른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도 열려요. 열리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지금 보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따리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보따리 안에 숨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안 풀고 보따리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뭐가 있나 주섬주섬 만져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네 해서 꺼내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만 쓰고 말 거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만 꺼내놓고 보면 되는데 두고두고 쓸 거잖아. 두고두고 쓸 거니까는 아예 보따리를 풀어놓고 보자. 보관해 두자 이거야. 이거는 보따리를 묶은 거라 그랬어요. 그걸 압축을 푸는 게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 원래 거하고 풀어놓은 거하고 각각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안 써. 다 안 쓰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쓸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폴더를 만들지 말고 그냥 열기 누르든지 그냥 더블 클릭 하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압축을 풀어서 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폴더체 압축을 풀면서 만들어놔야 편해요. 그게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동요 모음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두 가지가 또 있죠. 아까 받은 거. 근데 이 두 가지를 보세요. 동요 모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동요 모음의 압축 풀기. 사진은 또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사진의 압축 풀기.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냐 이거야. 압축 파일이 10개면 각각 10번을 압축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10개를 한꺼번에 풀 거냐 이거지. 한꺼번에. 시간은 똑같은데 내가 10번을 명령을 줄 거냐 한 번만 줘서 한꺼번에 10개가 작동되게끔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동요 모음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눌러서 사진이란 폴더를 또 클릭하면 두 가지가 선택이 돼요. 동요 모음 클릭하고 사진을 클릭하면 두 가지가 선택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동요 모음하고 아까 월페이퍼는 하나 압축을 풀었는데 또 풀고자 하는 게 두 개 더 있잖아요. 얘를 따로따로 압축을 풀 거냐 따로따로 이렇게 압축을 풀 거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얘를 한꺼번에 풀면 안 되냐 이거지. 한꺼번에.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또 두 개가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는 다른 곳에 누르지 말고 그 자리에 선택되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각각 압축 풀기라고 있어요. 각각 폴더 압축 풀기. 각각 폴더 압축 풀기를 누르면 두 가지를 선택했지만 따로따로 압축이 풀려 들어갈 거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자, 지금 압축 풀기를 완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폴더를 열어봐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목록에 이렇게 풀려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오류난 건 없대요. 오류난 건 없대요. 95개를 성공했대요. 95개 성공했고요. 그냥 닫아도 되고요. 닫기 닫기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 월페이퍼 하나 만들었던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요 모음하고 사진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사진을 열어보시면 어떻게 될까? 사진이 또 있겠지. 이게 사진이 있겠죠? 그러면 가면 또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 동요 모음도 있단 말이에요. 동요 모음. 동요 모음. 그래도 얌전한 편이죠. 저 얌전한 편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올챙이와 개구리. 자, 이런 노래는 여러분 들으셔도 되니까 집에 애기들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애기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들이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동영모음하고 사진하고 월페이퍼를 여러분 USB 메모리로 담아가면 되죠. 이럴 때 압축된 상태로 가져갈 건지 압축을 풀어놓은 상태로 가져갈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 USB 메모리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한번 꽂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그 쉬는 시간 전에 뭘 했냐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압축을 풀어 볼 거예요. 자, 클릭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3개가 선택이 됐고요. 한꺼번에 각각 폴더에다 압축을 풀어라 그러면 한꺼번에 쫙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압축이 풀린 거를 모르고 압축을 또 풀어라 그랬어. 압축을 또 풀어라 그러면 있는데? 야, 있어. 왜 또 풀 거니? 덮었을 거야? 건너뛸 거야? 이름 바꿔서 저장할 거야? 물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똑같은 걸 또 하는 거니까 굳이 건너뛰는 게 좋겠죠? 건너뛰게 해라 이거야. 그럼 지금 것만 할 거냐? 나머지 다 할 거냐 이거지. 나머지 다 할 거냐. 그럼 모든 파일을 다 건너뛰어라 그러면 그냥 휙 건너뛰어요. 건너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자료를 모르고 몇 개 지웠어. 이렇게 지웠어.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워졌단 말이야. 그럼 압축을 다시 풀어야죠. 지워졌으니까. 그때는 압축 풀기 또 눌러야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거는 건너뛰고 없으면 압축 풀어줄 거고 에이 그냥 한번 덮어 써볼까? 그러면 일일이 또 덮었을까? 또 덮었을까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 그래? 모든 파일에 다 적용시켜라 그러면 알아서 다 덮었을 거다 이거지. 없는 거는 새로 만들고 있는 거는 덮어씌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월페이퍼라고 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 좋은 이제 밑그림들, 배경 그림을 저렇게 좀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요모음, 우리 어린이들이 듣기 좋은 올챙이와 개구리 이런 거는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렇죠? 예, 싱싱쌩쌩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진 요거는 뭐 저희 집 애들도 사진도 여기 있어요. 제 모습도 있고 우리 애들도 여기 있는데 어디 갔어? 우리 큰애가 여기 있고 저희 집 큰애예요. 아, 닮았다 선생님. 아니 닮았다. 얘가 작은 애고요. 아, 몇 살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요. 99년생 토끼띠예요? 요 둘이 지금도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그게 불만이래 항상. 할머니가 체격이 크시니까 유전학적으로 제가 그걸 이어받았고 애도 이어받았다고 싫대. 부모를 바꿔치기 해야지 뭐. 자, 요런 그림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요 초상권이 있어요. 이건 저만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하라고 쓰는 거니까는 혹시나 이런 사진들은 외부에다 올리지는 마세요. 이 사진은 저작권하고 초상권이 다 있는 사진들이니까는 동요모음 이렇게 본인이 혼자 보시는 건 괜찮아. 자, 얘들을 USB 메모리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컴퓨터에만 있지 말고 집에서도 좀 보겠다, 얘가 노래를 듣겠다 그러면 얘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 복사를 해서 내 USB 메모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쉽게 가는 방법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라 이거야. 보내라. 어디로? USB 메모리로. 그래서 아까 우리 보내기 버튼 눌렀었죠? 그러면 본인의 USB 메모리로 쫙 복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속도가 있어요. 여기 속도. 요 속도가 숫자가 커야 좋아요. 요 숫자가 낮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작은 거 큰 게 있는데 그냥 보면 모르고 하여튼간에 350개 이상을 지금 복사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복사되는 거 가봐야죠.
가보면 어디 있어요? 여기 월페이퍼도 있고 동요 모음도 있고 사진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 들어온 거지. 근데 얘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아니면 그냥 딜리트,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삭제도 되겠죠. 그렇죠? 뭐 동요 모음도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 사진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삭제했잖아요. 지금이야 공부한 거 있으니까 삭제하는 연습도 해본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디카나 스마트폰이나 USB 메모리에 있던 여러분이 촬영하신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증거 사진이라든지 자네들하고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내가 이거를 딜리트를 눌렀어요. 볼까요? 이 사진을 딜리트 눌렀다고 삭제했다고, 이렇게 삭제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컴퓨터에서는 안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증거 사진이야. 굉장히 좋았던 여행지 가서 찍은 멋있는 사진인데 모르고 내가 100개를 한꺼번에 삭제했어. 그럼 획 삭제됐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있는데 우리 기술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전문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20만원 들어요. 한 개를 복원할래도 2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으면 복원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복원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삭제하실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진을, 요거 압축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삭제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또 인터넷상에 있던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지만, 이게 인터넷도 없고 딱 우리 집만 있는 거야. 근데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삭제를 하는데 여기 있는 세 개를 제가 삭제했어요.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이번엔 메시지가 다르네요. 휴지통에 버리겠네요. 휴지통. 아까 USB 메모리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삭제하면 삭제라고 뜨잖아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면요 그냥 삭제돼 버려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서 얘를 내가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를 누르면은요 휴지통으로 갑니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여기 휴지통에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복원하잖아요. 복원을 하면은 어디가 있었다? 아까 다운로드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삭제를 모르고 했어. 근데 휴지통에 버리겠니? 그러면 되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뭐를 삭제 명령을 눌렀더니 화면에 뭐라고 떴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때 삭제하면 어떻게 돼? 이거 못 살린다고. 그러니까는 꼭 보시고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컴퓨터 화면에 꼭 무슨 글자가 나온단 말이야.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휙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실력이 늘어요. 난 몰라요. 어려워서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에 무슨 메시지가 나오면 걔를 잘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뜻이 들어있으니까. 자, 103페이지 볼게요. 103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압축 프로그램 설치하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압축하기 위해서 또는 압축을 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압축하면 가장 유명한 게 알집이에요. 알집. 근데 알집 말고 뭐가 있냐면
빵집도 있고요. 별집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알집은 알 모양이잖아요. 빵집은 빵 모양으로 나와요. 별집은 별 모양으로 나오고. 근데 얘들은 위험해요. 악성 코드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광고, 이런 광고들이 막 같이 들어와가지고 내 컴퓨터가 정신 사나워져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본래는 윈집이라고 있어요. 윈집. 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알집을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제공. 자,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동의합니다 나오면 거기 뭐 메시지 나왔죠? 동의합니다 누르고 뭐 하래요? 빠른 설치하라고 돼 있죠? 빠른 설치하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 설치하는 게 좋아요. 빠른 설치하면 잘못하면 거기 보세요. 알툴바를 추가 설치하겠느냐 이런 메시지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해제하세요 그랬죠? 그런 걸 다 해제하고 빠른 설치하면 돼. 그런데 돌다리도 건너가자고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뭐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거 있는지, 뭐 광고에 관한 게 설치가 되는 건지 보시고 필요 없으면 선택을 해제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이걸 잘 몰라서 무작정 설치를 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꼬맹이가 있는 집 컴퓨터. 집에 있는 꼬맹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뭐 게임 설치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클릭해 설치하거든요. 그럼 게임만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무료잖아. 이게 무료다 보니까 땅 팔아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걔네들도. 그래서 광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광고. 그러다 보니까는 게임은 공짜로 설치했는데 내가 피해가 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엑셀이나 한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는요 몇십만원씩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일체 없죠. 그런 거는 깔끔하고 좋아. 예. 자, 104페이지 마지막 거 보세요. 다 설치가 됐더니 알약도 설치하겠습니까? 뭐 알씨도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알툴바도 같이 설치하시겠습니까? 우리 책엔 아까 알송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런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걔는 빼고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압축을 지금까지는 우리 풀어봤죠? 압축을 하러 가볼게요. 다시 서부로 갑니다. 서부. 여기 바탕화면에 서부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고 우리 책하고 똑같이 갈 거예요. 105페이지 가볼 겁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라고 나와요. 사진. 바탕화면 라이브러리 사진 나오죠. 그렇죠? 이 사진을 누르시면 사진 샘플이라고 있나요? 네, 사진 샘플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때 8개 사진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 사진을 내가 가져가고 싶어. 근데 하나씩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한꺼번에 아까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개수가 많으면 정신없어요. 얘를 보따리를 싸서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이거야. 묶어버리자. 자, 블럭 잡습니다. 블럭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클릭했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할 때 모르고 얘를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면 하나가 더 생겨요. 위험해요. 컨트롤 키 끌고 나가는 건 어쩔 땐 또 위험한 게 있는데, 자, 처음 거 클릭하고 이번에는 쉬프트 키 컨트롤 위에 보면 올라가는 화살표 있어요. 쉬프트 상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걔를 한번 누르신 상태에서 끝에를 눌러보세요. 자,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끝에 거 클릭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한꺼번에 선택됐어요? 자, 메모를 할게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속적인 거. 연속적인 거 말고 비연속적인 거. 비연속적인 경우. 비연속적인 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거.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거. 그런 경우는요, 처음 거, 처음은 클릭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그렇게 했었죠. 하나 선택하고 그냥 클릭하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다른 걸 클릭하니까 되죠. 그렇죠. 아까 요거 하셨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여기 동요 모음하고 사진을 선택할 때 제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세요 그랬었어요. 사실은 두 개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연속적인 거. 내가 50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50개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돼 있네. 그럼 처음은 클릭하고 마지막을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얘도 이 글자를 블럭을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는데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블럭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거.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이어서. 네. 그러니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올감이 씌워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아까 그 사진 폴더에 가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밖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니라 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올가미를 이렇게 씌우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래도 올가미를 씌우면 이런 상태에서도 밖에서 얘에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밖에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올가미 안에 쏙 들어오거든요. 네, 그물로 낚듯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끔 그냥 제가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나중 거를 클릭하면 촥 블럭이 된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저 몇 개 생겼어요. 지금 8개 그림이든 7개 그림이든 뭐 100개의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보세요. 얘 해파리는 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누르면 얘는 또 빠져요. 다시 누르면 선택되고. 하여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중간에 샘플 픽처.zip으로 압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샘플 픽처라는 말은 뭐냐? 이게 사진 샘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공용사진 안에 사진 샘플이라는 폴더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말로는 사진 샘플이고요. 영문으로는 샘플 픽처로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요 폴더 이름으로 압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압축이 다 됐나요? 네, 압축 완료가 다 됐으니까 굳이 폴더 안 열어봐도 되죠? 왜? 그 뒤에 폴더 있잖아요. 밑에 폴더 있죠? 자, 닫기 누르면 얘네, 이거. 여기 픽처라고 보이죠? 샘플 픽처.zip이라고 보이잖아요. 알그림. 예,
얘가 압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 다운로드라고 보이세요? 얘를 끌고 마우스를 끌고 보세요. 제가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놔보시면 휙 하고 사라져. 여기서 다시 볼까요? 얘를 저기 즐겨찾기 다운로드라는 곳 보이시죠? 왼쪽에 글로 끌고 갈 거예요. 얘를 쭉 띠띠띠띠띠띠띠 해갖고 다운로드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로 이동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누르시면 휙 하고 여기 있던 게 사라져요. 사라졌어. 그러면 즐겨찾기 밑에 다운로드라는 곳에 아까 없던 게 하나 생겨요.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샘플 픽처라는 이름으로 공용사진에 있는 사진 샘플을 압축을 했지 않습니까? 압축한 거를 제가 쓱 끌고 와서 다운로드에 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를 끌고 가다가 다운로드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로 이동하고 눌러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갖다 던져 놓은 거야. 이렇게 휙 던져 놓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엉뚱한 곳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얘를 끌고 샥 가야 되는데, 이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이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걸려버렸다고. 연결 만들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연결 만들기를 들어가면 여기 연결이 걸려버리니까 연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돼요. 얘는 제거하면 되고. 그러면 아까 얘 오리지널 얘를 어디로? 다운로드로 이동이라고 하는 걸 눌러야지. 그렇죠? 누르면 휙 갔죠? 갔지 않습니까? 그럼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가서 있네, 이게. 그러면 얘를 난 이름을 바꾸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영어가 싫으니까 뭐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면 돼. 이름 바꾸기. 뭐라고 해볼까? 샘플 그림, 이렇게 뭐 그림 샘플이나 샘플 그림이나 이렇게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겠죠.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다 실력이 좋아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요, 메뉴가 보이잖아요. 메뉴가 이렇게 다. 이 메뉴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 얘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얘를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뭘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름을 바꾼다든지 복사하기, 잘라내기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를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얘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떤 작업을 할 건지가 떠요. 이렇게. 그 중에 나는 이름 바꾸기 할래. 이거 이름 바꾸기. 그래갖고 이제 샘플 그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 쓸 수가 있죠. 예. 보낼 수 있죠. 자, 볼게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리고 압축도 풀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압축도 풀어볼 거 아닙니까? 풀어봤더니, 오, 이게 웨딩 사진이야. 웨딩 사진. 우리 애기 돌 사진이야. 저쪽에서 보내왔어. 그러면 내가 이제 전자우편으로 받았든지 내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또 가족들한테 보내줘야지.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인터넷 실행해야지 뭐.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우리 네이버 전자우편 쓰는 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로그인 해볼게요.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입력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겠지. 이렇게 밑에 보면 패스워드 암호 저장하겠네. 이건 저장하지 마라. 저장 안 함 누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메일 보내야죠. 메일 할 때 메일 쓰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시댁에 있는 어른들한테 또 내 친구한테 뭐 보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전자편 주소가 있겠죠. 일단 나한테 쓰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아요. 나에게 쓰기. 내게 쓰기를 하면 연습이 잘 일단 돼요. 자, 여기다가 사진을 보냅니다. 이렇게 제목도 쓰고, 내용에다가는 이번 행사에 촬영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첨부해야지. 첨부. 우리 편지 봉투에서 사진 집어넣는 것처럼 컴퓨터는 첨부한다 그래. 첨부. 여기 첨부에 가서 내 PC잖아. 내 PC 눌러가지고, 그게 아까 어디 있었죠? 저 위에 올라가면 다운로드 여기 있었다며. 그게 샘플 사진이니까 여기 있네. 웨딩 사진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여기를 누르면 휙 하고 여기 이제 들어갔네. 보내면 가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용량이 큰 것도 있겠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용량 큰 걸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용량 큰 거는, 선생님 근데 다음 메일 보내는 거랑 네이버 내일 메일 보내는 거랑 같죠?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샘플 그리면 5.55MB라고 나와 있고요. 사진이라는 파일은요 83.57MB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첨부라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평생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밑에 건 용량이 크잖아요. 용량이 큰 거는 딱 지금부터 30일까지만 받아볼 수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지워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웨딩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몇십 장, 몇백 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질이 좋을 거라고 고급 카메라로 촬영했으니까. 그러면 용량이 더 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보냈잖아요. 사진 업체에서 나한테 보내왔어. 내가 고객이니까. 그런데 한 달만 볼 수 있어. 한 달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워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보냈으면 이렇게 이제 자료가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한테 보낸 연습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웨딩 사진 촬영한 걸 제가 이제 보내드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편지를 어떻게 돼요? 봐야 되겠죠. 편지를 받아봐야 되겠지. 내겠습니다.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가서 보니까는 사진이 왔네 이거야. 왔네. 그럼 이 사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평생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30일까지만 받아볼 수 있대. 그러면 요거 얘를 클릭해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지. 내 컴퓨터에서 저장해야지. 아니면 저장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던. 자, 그냥 저장하면 어디로 저장되죠? 아까 다운로드라는데, 즐겨찾기 다운로드라는 곳에. 그러면 어디에 저장된다? 여기 저장된다고. 여기 저장되는 거지, 이 동네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USB 메모리 꽂아서 빨리 가져가야지, 집으로. 집 같으면 괜찮은데 사무실로 내가 받았단 말이야, 사무실 컴퓨터로. 그럼 사무실 컴퓨터도 보관해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가져가야지, USB 메모리. 그때는 또 어떻게 해라? 오른쪽 눌러서 보내기. 그래서 내 USB 메모리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스타일이야,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거는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 거니까. 메일 쓰기에 들어가시면 내게 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를 하거든요. 어떨 때 할까? 지금처럼 우리 자료에 있었잖아. 또 우리 두 분은 USB 메모리 안 가져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잖아. USB 메모리 없는데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돼?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면 되지. 내가 나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때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게 아까 월페이퍼하고
동요모음하고 사진 이거 했잖아요. 세 가지. 얘를 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세 개 들어오잖아. 이렇게.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한테 왔잖아. 그럼 집에 가서 네이버를 열어보면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저장하시면 되지.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계속 해보셔야 돼. 계속. 자, 책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05페이지에 사진 샘플 폴더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그래서 몇 개만, 이 책에서는 몇 개만 하나 봐. 아니면 다 하든지. 근데 책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집으로 압축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다 이름 쓰라고 나오지? 어디다 압축할 건지 이름 쓰라고 나오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뭐 했어요? 아까 오른쪽 누르면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뭐뭐뭐 집으로 압축하기. 우리 책에 보시면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3페이지 3번 오른쪽에 보시면 동글뱅이 3번 있죠? 그 밑에 알집으로 압축하기, 관리자 권한으로 압축하기, 그 밑에 샘플 픽처 집으로 압축하기라고 있잖아요. 그거 누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거 누르는 게 제일 편해. 이 책에서는 이름을 고쳤잖아. 밑에 106페이지 4번에 보시면 그림 압축이라는 이름으로 고치래요. 고쳐서 저장을 하래. 고쳐서 압축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압축했죠? 압축하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면 되잖아요. 이 화면이 복잡해요. 오히려 복잡해요. 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08페이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질문하고 서로 답변했던 내용 중에 파일을 압축해서 보관했단 말이야. 왜 압축을 했을까? 왜 압축을 했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압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개를 보따리를 묶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로 합쳐놔야 한 보따리 만들어놔 갖고 다니기가 편하잖아. 그렇죠? 자, 8개를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요렇게 하나로 갖고 다니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축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용량이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통신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보세요. 사진들은요 압축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용량이 안 준다고. 사진이 100이야. 압축하면 그냥 100이야 그대로. 근데 이런 메모장 있잖아요. 이런 메모장. 제가 메모장을 좀 저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인터넷 활용 07주차 14년 11월 20일. 자, 이렇게 압축을 제가 저장해 놨는데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 이거 얘를 압축을 하잖아요.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얘도 압축을 해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지금 봐서는 용량이 똑같죠. 1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크기가 1이에요. 얘는 별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는데 글자가 많아지면 1이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럴 때 압축을 하면요 굉장히 작게 줄어들어요. 자,
사진이나 mp3 노래나 아까 동요 모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들 있었잖아요. 얘들은 압축을 해도 크기는 똑같아. 그런데 무슨 조건은 있다? 너덜너덜 여러 개를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버렸잖아.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그럼 실제로 압축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을 제가 압축해 볼게요. 이게 하나가 이게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다 합치면 31.1메가 나와요. 31점. 얘를 압축 한번 해볼게요. 요건 빼고 압축해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네. 뭐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구나. 프로그램. 잠깐만요.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꺼내보는데, 내 문서에 우리 반 공부하는 자료가 없어졌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용량이 얼마냐면요, 얘가 용량이 얼마냐면 1.59에요 167만 정도 나오는데, 제가 얘를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압축을 하면 어느 정도로 양이 줄어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용량이 얼마냐면은요 2.99로 나와. 2.99인데 압축한 건 얼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줄어들네. 한 100분의 1로 줄어들었어.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제가 잘못했나 보다. 1.59인데 얘는 1.4로 됐어요. 1.4. 그러니까 1500에서 1400으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줄어요. 줄어든다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진들은 압축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한 대 모아서 갖고 다니는 의미는 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렇게 압축한 자료를 친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사진을 하나씩 보낼 수도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 PC에 들어가서 아까 샘플 그림에 들어가서 이 8개 그림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도 되고, 뭘 그렇게 보내? 그냥 통으로 하나 보내지. 통으로 여기 있는 통으로 하나 보내지. 이렇게 통으로 하나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통으로 하나 열어서 보낼 수도 있고. 보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어떻게 된다? 편하겠지. 자,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 이 책에는 다음이라는 곳에다 편지 쓰는 걸 했잖아요. 네이버에다 보내볼 겁니다. 네이버에다 놓고요, 한번 보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내볼게요. 여러분 메일 보내주신 제가 주소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내볼게요. 보세요. 자, 이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5분이 보내신 게 나와요. 여기에 이미애님, 김수현님, 한 분은 아직 패스워드를 모르신다 그랬고, 자, 이렇게 보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미화님은 첨부 파일이 없어. 박미화님 그냥 보내셨어. 예, 여기에 지금 나머지 이렇게 클립 그림이 있죠. 클립이요. 이게 첨부됐다는 뜻인데, 편지를 쓸 때 내 PC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내면 그렇게 오는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세요. 첨부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글자만 써서 보내신 거야. 첨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는요, 전자우편을 볼 때는 첨부시킬 걸 먼저 하고 글을 써야 돼. 글 쓰다 보면
글 쓰는 거에 빠져가지고 첨부를 까먹어. 교육계획서 보냅니다. 저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서류를 막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막 쓰다 보면 그냥 보내기를 눌러버린다고. 그러면 저기서 답변이 와요. 선생님 첨부된 게 없네요. 이렇게. 예. 메일 쓰기 눌러서 여기 첨부, 파일 첨부라고 있죠. 내 PC. 이거 눌러가지고 첨부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열어야만이 첨부가 돼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미애님이 저한테 이렇게 동요모음 사진 이런 걸 보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더 이상은 요 기간 지나면 못 받아요. 미리 받아놔야죠.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돼? 요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 저장을 해야지.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압축을 하던 뭐 엔드라이브에 보내던 이렇게 해야 돼요. 컴퓨터는요 클릭해가지고 한꺼번에 착착착 이런 거 안 돼.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멍청한 것 중에 굉장히 멍청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밥을 먹는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밥 못 먹어요. 자, 밥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기름을 넣는다. 아니 컴퓨터에다가 로봇한테다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밥 먹자라는 말은 뭐예요? 밥을 차려야지. 차려서 먹는 거잖아. 근데 밥만 먹어요? 밥만 차리냐고? 아니잖아. 반찬도 차려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도 있어가지고 젓가락 숟가락을 이용해서 반찬도 먹고 밥도 먹고 그걸 또 우리 통틀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밥상을 편다. 두 번째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가서 반찬통을 꺼내온다. 뭐 밥통에 있는 밥을 퍼온다. 이렇게 하나씩 알려줘야 컴퓨터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밥 먹는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컴퓨터한테 요구를 해. 한꺼번에 어떻게 딱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는 하나씩 해나가야 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 한꺼번에 안 된다 이거지. 한꺼번에.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요. 첨부된 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공부할 거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압축 푸는 것도 있어요. 압축 푸는 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해 올 게 있는데 USB 메모리. USB 메모리를 갖고 오세요. 이제는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두고 왔어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두고 오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공부하는 좀 수월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